조선 왕실 로맨스 마이너스 21살 어린 소녀와 두 집 살림 태조 이성계. 조선 태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장에 나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쟁 영웅의 이미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도 전장을 호령하던 장수이기 이전에 정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여인에겐 꼼짝 못하는 순정남이었다. 그의 첫 여인은 첫 번째 부인 한시신의 왕후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사망했다. 그녀는 안변의 호족이었던 한경의 여식이다. 한경은 고려 말에 밀직부사를 지낸 인물인데 밀직부사는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변방지역 함경도 출신으로 그런 요직에 올랐다면 그의 가문은 함경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문가였을 것이다. 이성계 또한 함흥의 명문가 자제였으니 함경도 명문가 자녀들끼리 결혼한 셈이다. 이들의 결혼은 가문의 결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었으므로 정략결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략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 간의 정략 인연이지만 금실이 좋은 경우도 있었다. 이성계와 한씨가 바로 그런 부부였다. 이성계가 한씨와 결혼한 것이 1352년쯤인데 이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으니 혈기방장한 시절이다. 이성계는 2살 아래 앳된 소녀였던 한씨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다. 고려 말 당시 방귀깨나 낀다는 남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첩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이성계는 결혼 후 20년 동안 다른 여인에게 한눈을 팔지 않았고 또한 6남 2녀의 자녀를 얻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한씨는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전쟁이 지속되던 20년 동안 이성계는 장수로 활약하며 원나라 군대와 왜군, 홍건적을 상대로 숱한 전장을 누볐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덕분에 벼슬도 높이 뛰었다.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청년 장수로 유명했고 27살 때 동복면 병마사가 되었다. 이후로 고려의 대표적인 무장으로 성장하여 중앙관직을 제수받았다. 그가 전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동안 부인 한씨는 묵묵히 집안을 지키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소를 이끌었다. 그리고 전장에서 지쳐 돌아온 이성계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야말로 고난을 함께한 조강지처이자 이성계의 유일한 연인이었다. 21살 어린 소녀와 두 집 살림. 그런데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부부 사이에 변수가 생긴다. 벼슬이 올라가고 왕의 비서기관인 밀직사의 부사가 되면서 이성계는 1년 중 많은 기간을 개성에서 머물러야 했고 결과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부인 한씨가 개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여전히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은 함흥에 있었고 그 기반을 지켜줄 사람은 한씨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성계가 내린 결론은 한 번 더 결혼하여 개성에도 아내를 둬야겠다는 것이었다. 원나라 지배기의 고려에서는 중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 부인을 열어둘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두 집 살림에 대한 이성계 입장에서의 변명에 불과하다. 사실 이성계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성계가 이런 이유로 또 한 번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게다가 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정식 혼례를 올리고 부인을 한 명 더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본처인 한씨가 찬성했겠는가? 제 아무리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강한 여자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고려 말에도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 새로운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인이 먼저 죽어 재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정식 결혼한다는 것은 비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이 고작 개성에 자주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설득력이 없었다. 부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부인 한씨의 집안이 한미한 가문도 아니고 안변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인데 어느 간 큰 남자가 감히 이런 짓을 하겠는가? 그런데 전쟁 영웅 이성계는 그간 큰 짓을 감행했다. 필시 부인 한씨는 만류하거나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성계는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 놀랍게도 이성계가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인이 있었으니 강씨 성을 쓰는 10대 소녀였다. 사는 곳은 황해도 콕산이었는데 콕산은 함경도에서 도읍인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성계가 고향에서 개성을 오가다 도중에 인연을 맺은 여인이 곧 강씨 소녀였던 것이다. 이성계가 강씨 소녀를 언제 만났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략 1370년 초반에 만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때 이성계는 30대 중반이었고 강씨는 16소녀였다. 당시 16이라면 혼기가 찬 나이였지만 이성계는 강씨보다 21살이나 많았다. 더구나 아내와 8명의 자식까지 둔 유부남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혼을 가능하게 했을까?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잘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았는데 마침 우물가에 있던 소녀가 바가지에 물을 떠주면서 버들잎을 띄워서 건넸다. 그러자 목이 무척 말랐던 이성계는 버들잎 때문에 물을 벌컥거리며 마실 수 없게 되자 버럭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소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급히 냉수를 마시면 탈이 날까 봐 버들잎을 띄웠어요. 버들잎을 불어가며 천천히 드세요. 이 말을 듣고 이성계는 소녀의 지혜에 감탄하여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소녀가 곡산 강씨 윤성의 딸이었다. 그런데 강씨 소녀와 이성계의 인연은 정말 우연히 이뤄진 것일까? 이성계는 생판 모르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일까? 사실 강씨 집안과 이성계 집안이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 소녀의 삼촌 강윤충은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자응의 사위였다. 강윤충은 3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중 하나가 이자응의 딸이자 이성계의 사촌 누나였다. 또 강윤성의 동생 강윤희의 아들 강우도 이자응의 사위였다. 이성계의 사촌 누나 둘이 모두 강씨 집안에 시집간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성계와 강씨 소녀의 만남은 우연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비록 두 사람의 결혼이 의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성계가 첫눈에 강씨에게 매료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씨의 어떤 면이 이성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우물가 일화에서는 강씨의 지혜에 매료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 사실 강윤성 집안 사람들은 인물이 좋았다. 강윤성의 동생 강윤충은 개경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미남이었다. 심지어 충해왕의 왕비 이렌첸빤 영련진반 덕령공주도 강윤충의 외모에 반하여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또 강씨의 언니도 개경에서 고관대작들과 여러 차례 스캔들을 일으킬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아마 강씨도 꽤 미인이었을 것이다. 강씨 소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아리따운 처녀였고 이성계는 그런 그녀에게 빠진 것이다. 이렇게 이성계를 한순간에 사로잡은 여인이 바로 훗날 조선의 첫 왕비가 되는 신덕왕후 강씨였다. 아버지 뻘 이성계와 결혼한 이유.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혼인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었다. 상대방이 호응하고 그 상대방 집안이 허락해야 성사되는 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녀는 이성계를 택했고 소녀의 집안도 이성계와의 결혼을 허락했다.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이성계와의 혼사를 원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성계는 아버지 뻘 나이고 부인이 있으며 자식도 8명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런 남자에게 젊고 예쁘고 머리까지 좋은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강씨 집안을 개경해서 제법 내로라 하는 가문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그런 가문에서 이런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다. 본인이 아무리 원했어도 집안 반대에 부딪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소녀의 집안을 들여다보면 할아버지는 강서라는 인물이다. 강서는 원나라 지배기 때 충해왕에게 아첨하여 벼슬을 얻었다. 충해왕은 조선의 연산군보다 더 패륜을 일삼은 왕이었다. 강서는 그 패륜 행각에 동조하여 충해왕의 호감을 산 덕분에 잠시 영화를 누렸으나 충수왕이 보기하면서 순군 옥고려 때 도적이나 난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나온다. 강서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다. 고려사에 더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강서의 아들들이다. 강서에겐 6 아들이 있었는데 윤기를 시작으로 윤성, 윤충, 윤액, 윤익, 윤부순이다. 이들 중에 둘째 윤성이 소녀의 아버지이고 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셋째 윤충이었다.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시절은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3대였다. 특히 충해왕이 죽은 후에 강윤충은 대비였던 원나라 공주 이렌첸빵과 부부처럼 지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과 부를 누렸다. 하지만 그들의 부귀영화도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막을 내렸다. 공민왕은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친원파였던 강윤성과 강윤충도 역도로 지목하여 몰락시켰다. 강윤성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모두 친원 세력으로 몰려 역적이 되었다. 강윤성에게는 등용, 술용, 유권, 객권 등 아들 4과 딸 2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강씨 소녀였다. 아들 중 등용은 재상급 벼슬을 지냈고 둘째 술용은 원나라 숭문감 소감 벼슬에 있었다. 또 큰딸은 심기에게 시집갔는데 심기는 왕의 권력을 능가하던 신해고려 후기의 간신의 동생이었다. 신해가 왕권을 초월하는 권력을 누린 것은 원나라 황실의 신임을 등에 업고 고려 조정을 손안에 넣고 주물은 환관 고용보의 처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안이 공민왕의 배원 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일순간에 몰락한 것이다. 강윤성과 강윤충, 신기는 모두 역모제로 사형당했고 강씨의 오빠 중에는 강술용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에 강씨 집안은 개성에 살지 못하고 고향 곡산으로 쫓겨가야 했다. 강윤성의 집안이 몰락한 것은 강씨 소녀가 태어난 직후였다. 따라서 그녀가 이성계를 만난 10대엔 아버지와 삼촌, 오빠, 형부가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가난하게 살던 때였다. 역적 집안이라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가사는 기울어 괜찮은 집안에 시집갈 여지도 없던 터라 잘나가던 전쟁 영웅 이성계를 선택했을 수 있다. 이성계는 몰락한 그녀의 집안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희망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든든한 동아줄이었을 것이다.
강씨 소녀와 그 집안 사람들의 이런 판단은 적중했다. 그녀와 결혼한 후 이성계는 전장을 누비며 승전에 승전을 거듭했고 덕분에 고려의 무장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또한 위화도 회군에 성공하여 재상의 자리에도 올랐다. 그리고 급기야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창했다. 그런 이성계의 성공에 힘입어 강씨 집안도 되살아났다. 오빠 강술룡은 개국에 동참하여 특진 보국 승록 대부조선 초기 정일품 재상의 품계명에 올랐고 사촌 오빠 강호는 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 역적으로 몰려 완전히 몰락했던 집안이 이성계를 선택한 그녀 덕에 되살아난 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그녀 또한 조선의 초대 국모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는가? 여장부이자 뛰어난 책사였던 그녀. 그렇다고 강씨가 이성계의 사랑 하나에 의지하여 국모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까지 강씨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내조 차원을 넘는 일이었다. 강씨의 결정적인 활약은 정몽주를 제거한 일이었다. 대개 정몽주 격살 사건을 이방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1392년 3월에 이성계가 해주에서 세자와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하여 중상을 입자 정몽주는 공양왕과 합세하여 이성계의 핵심 세력인 조준을 유배 보내고 나주에 유배되어 있던 정도전은 감옥에 가뒀으며 남은과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의 자녀 세력도 모두 벼슬을 떼고 유배 보내버렸다. 말하자면 이성계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씨는 사위 이제를 급히 이방원에게 보냈다. 당시 이방원은 모친상을 당해 심효살이 중이었다. 이제에게 상황이 급박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급히 해주로 달려가 이성계를 가마에 태우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대담하게도 정몽주가 이성계를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정몽주의 실수였다. 강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방원에게 정몽주를 격살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이 사실을 이성계는 몰랐다. 또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은 이치란도 반대했다. 그런데도 이방원은 조영규를 비롯한 수하들을 시켜 정몽주를 격살했다. 정몽주의 격살에 강씨가 관여한 사실은 실록의 당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정몽주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계는 몹시 화를 내며 이방원을 질타했다. 그러자 이방원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강씨에게 이런 말을 한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강씨는 이방원을 질타하던 이성계에게 되레 핀잔을 주며 화를 냈다. 공은 항상 대장군을 자처하시면서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강씨의 그 말에 이성계는 입을 다물었다. 이렇듯 이성계의 연인 강씨는 대담한 여자였다. 또한 머리도 뛰어나고 상황 판단력도 좋았다. 어쩌면 이성계보다 그녀가 정치적으로 한 수위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성계는 장수 시절부터 그녀에게 많이 의존했다. 왕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죽은 날인 1396년 8월 13일에 이성계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측근 권근에게 강씨의 역할을 고백했다. 그 내용이 동문선에 실린 정릉원당 조계종본사 흥천사 조성기에 남아있다. 내가 잠저에 있을 때 개경과 지방에서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라를 세우던 날까지 오직 신덕 왕후의 내조가 극진하였다. 내가 왕이 올라만기를 살필 때도 또한 왕후의 도움이 컸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더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마치 좋은 보좌를 잃은 듯하다. 나는 너무나 슬프다. 이성계의 회한 섞인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씨는 단순히 이성계의 사랑스러운 아내 정도가 아니었다. 이성계의 말처럼 그녀는 뛰어난 보좌관, 즉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사였다. 또다시 로맨스. 이성계는 강씨를 몹시 사랑했고 또한 그녀에게 의존했다. 인물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 판세를 읽는 눈까지 겸비한 그녀였으니 이성계가 그녀밖에 몰랐을 법도 했다. 어쨌든 그녀는 이성계를 꽉 잡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성계가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이성계가 누구인가? 20년간 한 여자만 바라보던 순정남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돌변해 조광지처를 배신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첫 부인 한씨가 위장병을 앓은 것도 이성계 때문에 속을 끓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 위장병은 나중에 한씨의 고질병이 되었고 그것이 북망산행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장병이 강씨에게 찾아들었다. 이성계가 주씨성을 쓰는 여인에게 빠진 것이다. 물론 주씨와 이성계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녀는 임신하였고 딸을 하나 낳았다. 이 정도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캔들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녀가 낳은 딸은 훗날 개천이 이든과 혼인하게 되는 의령옹주다. 또한 그 여인은 찬덕주씨라는 이름으로 사서에 남아있다. 이성계가 찬덕주씨에게 빠진 시점은 강씨와 결혼한 지 10년쯤 지난 1380년대 초반이었다. 물론 이때 조광지처 한씨도 살아있을 때였다. 두 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외도를 한 것이다.
더구나 강씨는 한씨보다 질투심도 강하고 성격도 강한 여자가 아니던가. 그러니 그 주씨 여인이 무사했을까? 사실 찬덕주씨는 의령옹주의 생모인데도 조선 왕실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 엄연히 왕, 그것도 건국시조의 자식을 낳았는데 족보인 선월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서에도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짐작건대 강씨의 특별한 조치를 당한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성계가 한눈을 판 여인은 찬덕주씨 한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성계는 장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에 또 한 명의 여인에게 마음이 꽂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여인이었다. 여염집 규수가 아니라 미모로 전국을 휩쓸던 기생이었다. 이름은 칠점선.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북두칠성을 몸에 품은 선녀였던 그녀가 이성계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이성계뿐 아니라 칠점선도 이성계에게 빠졌다. 말하자면 둘이 동시에 사랑에 빠진 셈이다. 칠점선은 김해의 이름난 기생이었다. 경남 김해 기생이 어떻게 이성계를 만났을까? 원래 기생은 공노비의 일종이라 지방에서 이름 깨나 날리면 서울로 불려간다. 김해 기생 칠점선은 개성으로 왔을 것이고 당대 제일의 무장이자 쾌남인 이성계를 만나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신분도 망각하고 선뜻 아이도 잉태했을 것이다. 이성계는 사실 아주 동안이었다. 나이 40이 넘었어도 도령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이성계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자춘도 꽤 미남이었고 동안이었다. 이성계가 동안이었던 것은 집안 내력인 셈인데 거기다 건장한 체구의 무술로 단련된 탄탄한 몸까지 가졌으니 칠점선이 반할 만도 하다. 어쨌든 칠점선은 이성계의 딸을 낳았고 그 덕분에 훗날 후궁의 반열에 올라 화의옹주로 불리게 되었다. 이성계는 평생 6 여인을 아내로 두었는데 이는 당시 성공한 남성치고는 소박한 축에 든다. 더구나 왕이 되었음에도 후궁도 적게 두었다. 앞에 소개한 찬덕주씨와 칠점선 외에는 둘을 더 두었을 뿐이다. 그들 후궁은 두 정부인이 모두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시집온 여인들이었으니 이들 성비 원씨와 정경공주 유씨도 한눈을 판 상대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이성계는 당시 남성치고는 여자 문제에서는 깨끗한 편이었다. 다만 마음이 꽂힌 여인이 나타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직진형 순정남이었다.